네, 안녕하세요. 구매대행의 길잡이 투트랙입니다. 오늘은 옴꿈사 공식 키워드 마법사 무무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가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매대행 사업을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넘어가는 구매대행 셀러이고, 그래서 활동하고 있는 무무개십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무무개님 기억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 무무개님을 강의 때 처음 만났는데 내 수업을 되게 열심히 듣는 거야. 그러면서 저 구독자 뭐 누구누구고 막 이러면서 내가 알았어 가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내 전화번호를 알려줬어. 그때만 해도 전화번호를 많이 알려줬었잖아. 네, 맞아요. 근데 계속 연락이 오는 거야. 진짜 와 진짜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녀석은 뭔가 끈질긴데?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그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날이었어요. 근데 무무개 또 전화를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좀 적당히 좀 전화 좀 하지 생각을 하면서 나 미안한데 아직 경찰서 조사 받으러 왔어. 보통 사람 그러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이러잖아요. 보통은 뭐라 하지 알아요? 저 진짜 급한데 조사 끝나고 전화 주세요. 이러는 거야.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갖고 야, 이 녀석은 진짜 뭘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때 듣고 그때부터 우리가 많이 친해졌죠. 네, 그때 많이 네, 연락드렸죠. 맞아요. 그때 엄청 친해졌었어. 그러면은 우리 이제 공식적으로 매번 시작할 때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요즘 매출 네, 매출 중요합니다. 네, 매출 중요하죠. 매출 중요하죠. 네. 네. 검증된 사람만 항상 인터뷰 하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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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매출 좀 알려줘. 나한테도 잘 얘기 안 하잖아. 네, 얘기 안 하죠. 쑥스럽다고. 제가 안 그래도 네. 공개를 해야 되니까 이번에 들어가서 이제 봤어요. 9월 매출을 보니까 1억 넘나요? 네, 이런 거 같습니다.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어. 야, 2천만 원이었잖아, 작년에. 아니, 민마에서 맨날 말씀 못 드려가지고. 그러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구매대행 하면서 1억 넘었어요.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대졸초봉 신입사원 연봉을 한 달에 벌어버리네. 맞잖아. 한 달에 벌어버리는 거잖아. 한 달에 뭐 한 3천만 원 벌어버리는 거잖아. 그렇죠. 대단하다. 아이고. 나이가 아직 24살밖에 안 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24살이면 나 뭐 하고 있었지? 지금 대학생이죠? 네, 대학생입니다. 언제부터 이 사업을 준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나 만나기 전부터 조금씩은 했던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네, 맞아요, 형님.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되게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사실 딱히 공부에 관심이 없었어가지고 부모님한테 전 사업을 하고 싶다 이랬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수능 끝나면 해라, 뭐 대학 가면 해라, 취업하면 해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러면 나 진짜 수능 보고 한번 나 사업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끝난 직후에 했던 게 바로 이제 플리마켓에서 이제 장사를 하는 오프라인 판매였습니다. 근데 그때 되게 한계를 많이 느꼈어요. 20대 때 오프라인으로 장사를 하는 건 너무 힘들구나. 생각했던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되게 자본이 많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내 나이에 얻을 수 있는 돈에 비해서 장사를 하는데 필요한 돈이 너무나 크구나. 자본에 대한 압박이 되게 컸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겨우겨우 돈을 모아가지고 장사를 시작했으나 생각보다 재고에 관한 리스크, 내가 이걸 만약에 팔았는데 만약에 못 팔았어요. 그걸 재고로 떠안았을 때 얻는 리스크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오프라인 장사에 되게 한계를 많이 느낀 채로 이제 대학에 입학했던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사업을 한다는 게 사실 정말로 힘이 들거든요. 특히 대학생들, 돈이 없고, 그리고 지식도 없고, 그리고 인프라도 없고, 그냥 마냥 하고 싶은 생각만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래가지고 온라인 비즈니스가 답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났구나. 내가 알고 있기로는 무무개님이 구매대행부터 시작한 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네네네. 온라인 비즈니스에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면 어떤 비즈니스부터 시작을 했어요? 일단 제 무조건 첫 번째 조건은 돈이 많이 안 들어간다 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생각한 온라인 비즈니스의 첫 번째가 바로 크라우드 펀딩이었어요. 저는 크라우드 펀딩을 약 5번 정도 진행을 했고요. 3번은 펀딩에 성공을 했고, 2번은 이제 펀딩 실패해서 엎어졌다고 하죠. 학교 다니면서도 하고, 방학 때도 하고, 군에서도 휴가 때도 막 이렇게 기획한 것들 갖고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결국 느꼈던 한계가 있었어요. 그때 느꼈던 한계가 뭐였냐면, 이거는 비즈니스라기보다는 하나의 이벤트 같은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일단은 이래요. 상품을 일단 기획을 해요. 그리고 샘플을 뽑아요. 그렇게 하는 데만 적어도 한 2, 3주가 걸려요. 그러고 이제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하는데 적어도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진짜 공장 마냥 막 팍팍팍팍 기획을 하고 뽑아내도 한 달에 하나가 최선이구나. 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생각보다 엎어지는 일도 많거든요. 이게 지속성이 있는 사업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엔 플랫폼 업자들만 배불리는 일이라는 거를 일찍이 깨달은 거네. 그치. 아, 그죠. 음. 만약에 인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순간 더더욱 자본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치, 자본이 많이 생각보다 필요하지. 자본이 많이 필요하다. 크라우드 펀딩이라도 결국 자본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매 대행을 이제 좋겠다 하고 시작을 해서 마음을 먹고 제가 일단은 배워야 되잖아요. 특히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저녁 휴가 말출이라 하죠. 저녁 휴가 때 그 인터넷 쇼핑몰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어요. 이거 일 배우고 싶다. 오케이를 받아가지고 합격을 해서 저녁 다음 날 이제 인터넷 쇼핑몰 회사에서 일을 배우면서 구매 대행 사업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준비했던 것 같아요. 난 기억난다. 그때 너 나하고 통화하면서도 잠시만요 하고 끊고 잠깐 일하러 들어가야 돼요 하면서 했던 거 기억난다. 맞아요, 그때 그랬었어요. 일단 구매 대행을 장점이라고 한다면 크라우드 펀딩에서 느꼈던 단점이 그 이벤트성이다였었잖아요. 스팟적인. 네, 근데 그러니까 크라우드 펀딩은 그래요. 그러니까 한 상품을 내가 이거 할 거니까 관심 있는 사람 나한테 모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상품을 내가 갖고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벤트고 한 달이란 시간을 기다려야 해요. 하지만 구매 대행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상품을 쫙 진열해 놓고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씩 가져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 주체가 된 느낌? 그러니까 내가 한 상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상품으로 다양한 고객을 많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시장이고 더 지속성이 가능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의 지속성, 계속 지속적으로 주문이 들어온다는 점에서 저는 구매 대행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랑 구매 대행의 그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그 주문이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 돈을 투자해서 매입을 하는데 쓰는 게 그 장점이잖아요. 크라우드 펀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돈이 진짜 제일 안 들어간 사업인 거는 진짜 무조건 맞는 것 같아요. 구매 대행 사업이.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 단점은 최소화하고 장점을 최대화하자 하는 그 사업이 뭘까를 되게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정착하게 된 것이 구매 대행 사업이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너가 했던 모든 행동들이 다 이유가 있었고 다 절차를 밟아서 왔었네. 그런데 안 힘들었냐 그래도? 뭔가 알려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며. 그게 근데 제가 이제 투트랙님한테 되게 많이 연락드렸던 것 같아요. 많이 힘들었죠. 결국엔 돈이 없으니까 그냥 진짜 방구석에서 상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셀러도 아니었어요. 그냥 방구석에서 상상만 했었는데 진짜 젊은 사람들이 사업하기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게 일단 뭐 좀 나눠보자면 첫 번째 단점으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있죠. 젊은 사람들은 돈이 없어요. 사업을 하는데 돈이 없다는 건 생각보다 꽤 크거든요. 그게 첫 번째 단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식도 없어요. 왜냐면 경험한 게 없으니까. 사실 뭐 수능이나 준비했지 뭐 한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되게 단점이 심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잃을 게 없잖아. 진짜 잃을 게 없어요. 이게 좀 역설적인 건데 아는 게 없으니까 뭘 알려주면은 그냥 바로바로 배우고 습득력은 되게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 되게 트렌디 하잖아요. 숨 쉬듯이 뭐 SNS 하고 하는데 저만 해도 맨날 페북 보고 인스타 보고 하는데 그런 트렌디함은 진짜 20대가 정말 무기로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저도 그게 되게 무기라고 생각을 하고 활용하고 있고요. 구매 대행이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스테디한 상품을 누구보다도 싸게 갖고 와서 팔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고 정말로 누구보다도 빠른 트렌디한 상품을 누구보다도 갖다 놔서 판매하는 사람이 있는데 솔직히 전자는 너희가 되기가 쉽지가 않아. 왜냐면 그러려면 인프라도 필요하고 노하우도 필요한데 근데 후자는 너희처럼 젊은 사람이 빠르게 트렌디하게 유행 있는 상품을 올려놓으면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 모르잖아. 그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어서 근데 그거를 그대로 살려갖고 너의 사업에 접목시킨 게 아닌가 싶어. 클라우드 펀딩도 그랬고 지금 하고 있는 구매 대행 상품 취급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 사실 나는 10년 전부터 사업을 시작했지만 너희들만큼 트렌디하지는 못한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무기로 삼아서, 그리고 사실 에너지도 우리보다 넘치잖아. 그렇다고 우리 나이대가 뭐 에너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그리고 돈을 벌고 싶다는 정말 큰 동기부여가 있고, 대학생, 그리고 뭐 군대 갓 제대하거나 고등학교 갓 졸업한 사람들이 사업을 하려고 뛰어들 때 그런 걸 무기로 삼아서 한번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 온꿈사에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많고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 걔네들 특징이 뭐냐면 가진 게 없어. 쩐이 없어. 맞아요. 그리고 아유, 다들.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누구보다도 트렌디해. 결국은 자본력 하나만 해결하면 되는데, 그거는 트렌디함으로 누구보다도 빠르게 갖고 와서 판매를 하게 된다면 아무도 안 팔고 있는 상품을 내가 갖다 놓게 되면은 아유. 합리적인 수익률, 내가 원하는 수익률을 맞아요. 붙여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지. 맞아요. 그래서 우리 온꿈사에서도 젊은 사람이 처음 시작할 때는 무무개님처럼 그렇게 시작을 했으면 난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 진짜 자본이 없으면 좀 암담해요. 다른 사업들은 못해요. 제가 한두 번 좌절한 게 아니어가지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좋은 것 같고, 저도 100만 원을 시작했어요. 100만 원을 시작했는데 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옷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근데 그거 한 푼 한 푼 모아가지고 100 모아서 시작한 게 구매대행 사업이거든요. 그 정도 하면 좀 모이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모아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보통 알바하면 이제 최저시급 한 8,590원 하잖아요. 그것보단 더 벌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 그 구매대행 사업 시작한 후로 그래도 최저시급보단 더 벌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요즘 알바 자리도 없잖아요. 보니까 없던데 알바하느니 구매대행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최저시급 생각하면서 돈 모아가지고 시작한 사업으로 지금 최저시급 10배 벌어요. 수랭 믿고 따라와! 저도 했는데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주위 친구도 자격증 살 때 저 장사 준비했었거든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저. 야, 형도 자격증 준비하느냐고 3년을 허송세월 보냈어. 결국 떨어졌지만 붙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나는 붙었으면 거기 취업했을 거 아니야. 회사가 하기 싫었어. 그렇다고 뭐 자격증 준비하는 사람들을 뭐 비하하는 말은 절대 아닌데, 그죠. 절대 아닌데, 그만큼 이 일도 값어치가 있다라는 뜻을 말하고 싶어. 가치가 있어. 이것도 일종의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없는 것뿐이지. 국가 공인이 아니야. 너랑 나랑만 공인해줘. 날 좀 장사하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근데 나는 좀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들 때가 가끔 있어. 왜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주입식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의 목표, 취업이라는 걸 목표로 지금까지 달려왔잖아. 근데 그거를 과감하게 버리고 네. 한 번도 경험을 안 한 상태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나는 사실 그게 선택이 되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 사업을 하면서도 회사 생활을 한번 해볼 거라는 그런 로망을 사실 버리기가 쉽지 않거든. 근데 나는 사람한테 얘기해주고 싶어. 굳이 꼭 그걸 경험해봐야 하나? 얼마나 힘이 드는데? 2차전 진짜. 취업을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야. 가능성을 많이 열어두라는 뜻이지. 네. 그리고 열어둬서 성공을 하게 되면은 굳이 취업을 할 필요는 없잖아. 그냥 그때 넘어가도 실패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경험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경험이야. 네. 그치, 너의 그죠, 열정이 그죠. 묻어 있었고, 나중에 노선을 바꿔서 취업을 한다고 했을 때도 아주 큰 스펙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누가 그런 경험을 해봤겠어? 그치. 그래요. 도전조차 안 하는 거는 정말로 되게 재미없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진짜. 그렇지.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패기도 있고 얼마나 똘똘해. 한번 도전을 해본다면은 나는 정말로 좋은 스펙이 생길 거라 생각해. 자격증 한 개 이상에. 자본 적어도 할 수 있는 사업이죠. 구매대행 사업이. 진짜 잃을 게 없고 그런 차근차근 밟아가는 과정들이 정말 재밌어서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대단하다. 아이고 형님이 다 알려주시고 그래? 뭐 힘들다고 하면 그 연락드리고 도와주시고. 난 너한테 밥과 술밖에 사준 게 없어. 최고 제거 그게. 최고였어요. 밥과 술. 무무개. 네. 너는 트렌디만 하고 자본이 없었다고 얘기했잖아. 네, 맞아요. 그래서 너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는지 얘기해. 저는 취업을 못했습니다.